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증시와의 안녕하세요, 김선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새해가 되고 요즘 안팎으로 정말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 새해 첫날 아시아 증시 쇼크 후에 어제는 또 북한이 핵실험까지 단행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유가까지 어제 또 급락을 했었죠. 그런데 네, 지금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가 난리도 아닙니다. 우선 제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네.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지금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서킷 브레이커 상황으로서 지금 5% 이상 급락 상황에서 거래 네. 정지 상태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좀 견전 흐름을 보이고는 있다가 중국 증시 폭락하면서 그렇습니다. 같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CSI 300 지수가 지금 5% 이상 폭락하면서 개장 이후 13분 만에 중국 증시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해 종합 지수도요. 지금 5.45% 내리면서 역시 또 서킷 브레이커가 지금 발동했죠.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해 종합 지수가 지금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요. 마이너스 7.15%, 마이너스 정말요? 7.2%대까지 하락하면서 네. 3,118포인트 상황 현재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7.24%까지 떨어지네요. 너무 많이 떨어지네요. 지금 7.14%라니. 7.3 계속 떨어집니다. 정말 언제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역시 급락 출발하고 있는 지수가 홍콩 항생 지수입니다. 지금 홍콩 항생 지수 역시 지금 급락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환율 상황 잠깐 보고 갈까 하는데요. 조금 전에 10시 16분경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장중에 1,200원 터치는 했는데 이렇게 또다시 1,200원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환율까지 급등을 하고 있고 갈수록 지금 이런 중국의 상황이라면은 이 위안화 가치가 조금 더 이렇게 떨어지면서 우리 좀 원화 가치도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진단을 좀 먼저 하고 갈까 합니다. 중국 시장이 오늘 이렇게 하락할 거라고까지는 좀 맞습니다. 생각을 못했는데요. 어제 사실 2.25%까지 오르면서 좀 다시금 반등을 하는 건지 이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다시금 살아날 건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지 않았는데 이렇게 개장하자마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고 이렇게 마이너스 7%가 넘는 네. 상황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네.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중국 증시가 다시 거래가 좀 멈춘 상황으로서요. 네. 조기 폐장 분위기 같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서킷이 거래가 좀 재개가 되자마자 네. 지금 마이너스 7.32%대까지 빠졌고요. 네. 지수로는 3,115포인트 상황으로 다시 거래가 좀 멈춘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저번처럼 조기 폐장 분위기를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거래 상태가 서킷이 걸린 상황에서 그러네요. 급락이 나온 이후에 네. 다시 한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조기 폐장 분위기고요. 아시아 증시 전반에 걸쳐 좀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이고, 네. 그로 인한 또 환율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금이나 달러 쪽으로 이렇게 좀 이동을 하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네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중국 상해 증시의 급락으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 패닉과 함께 국내 증시도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많이 빠지는 이유가 전일 글로벌 증시가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가 거의 5%, 6%씩 막 급락을 했었고, 이에 미국과 유럽 증시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자, 지금 우리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요, 이 중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생각보다 낙폭이 아주 크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네. 코스피, 코스닥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우선 이게 코스피 상황 보고 중국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네. 자, 우선 코스피 상황 좀 보겠습니다. 많이들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이 정도면. 그쵸.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900포인트가 이탈할 경우에는 굉장히 싼 가격 구간이 들어서고 1,850은 PBR 기준의 저평가 기준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이탈 시에는 강력한 매수 사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한 코스피 지수가 이제 0.8% 정도 빠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81포인트 상황에서 0.8% 정도 빠지는데요. 플러스권에서 갑자기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중국 서킷 걸리고 어제 북한에서 괴롭히고 오늘 다시 중국에서 국내 증시를 너무 괴롭히네요. 뭐 수급상은 딱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 중국 지수가 빠지는지 제가 어제도 대박 플러스에서 말씀을 드렸고 내일까지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중국 지수와 글로벌 증시 안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1월 8일부터 어떻게 해요? 중국 상해 지수에 있는 대주주들의 어떻게 팔지 못했던 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팔 수 있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늘도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빠지네요. 그러게요. 네. 좀 안타깝진 하지만 네. 7.32%에서 멈췄는데 내일장의 흐름을 좀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대주주 지분 매각 이슈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또 영레포로 지금 700억 위안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지금 안정화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지금 또 중국 증시가 지금 장 마감했다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조기 네. 폐장이 됐습니다. 너무 빠르죠? 지금 30 몇 분 만에 지금 이렇게 좀 폐장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안정화가 지금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자마자 이렇게 어떻게 바로 또 폐장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폐장을 지금 조기로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이제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딱 보자마자 두 번째, 서킷 걸리고 두 번째 하자마자 조기 폐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정말 폐장을 해버렸고, 그러네요. 그게 좀, 갑자기 좀 말문이 막히는데요. 네. 예를 좀 들면 그래도, 어제도 제가 이제 수소폭탄 얘기를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간인데 자꾸 뭐가 터지죠? 네, 안 좋은 얘기를 제가 자꾸 예견을 하다 보니 참 이게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좀 국내 증시가 네. 오늘 지금 현 상황이지만 그래도 중국 상해 증시에 지난번 서킷 때도 큰 영향 없이 잘 버텼어요, 이 정도로. 특히 코스닥이 잘 그렇죠. 버텼거든요. 그래서 좀 상승적 분위기를 타지 않을까 싶고, 우리나라는 그 양도소득세 문제로 인한 부분에서 지난 12월 29, 30일날 많은 물량이 코스닥 쪽으로 밀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는 그 꼴을 못 볼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쵸. 버티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장 들어서의 회복을 좀 지켜보시고, 중국 증시 리스크 이게 아마 내일 3천이 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인데, 지금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아마 지금 거의 다 패닉 상태일 겁니다. 중국 상해 증시 그러니까요, 같은 지금. 경우는. 열리자마자 이렇게. 아마 중국 그 관련 펀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도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유동성 공급을 700억 위안을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게 시장에서 얼마나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유동성 공급을 수차례 해왔지만은, 제대로 요 근래 하락 이후에 먹혔던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좀 큰 글로벌 위기에 대한 부분으로 네. 다가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에 대한 부분도 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지금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이 1.3% 낙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1903포인트 가리키면서 지금 1900포인트까지도 위태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 지금 1900포인트가 깨지는 경우 저가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가 매수 지금도 혹시 가능할지요? 1900포인트 깨지는 걸 보고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은 지금도 좀 사보는 게 좋을지. 지금 사는 게 사실 좀 용기가 많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지금은 안 되고요. 네. 1900 깨지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저는 깨진다 받고 1850까지 열어둔 상황입니다. 1850까지. 네. 제가 어제 대박 플러스에서 얘기 드렸던 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떡해요, 그 예언이. 하지만 아이고, 여러분, 네. 위기를 기회라 판단하시고 골이 깊으면은 산도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또 하나, 항상 코스피 지수가 2000을 깨고서 다시 내려간 이후에 1900을 깨고 나서 다시 2000까지 올라가는데 정말 길어도 4개월이 안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보다는 좀 기대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걸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나라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신용등급 상향이 됐습니다. 그랬죠. 네. 이게 보통 이유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튼튼하다는 겁니다. 펀드멘탈을 믿으시고, 어제 뭐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가 1% 이상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은, 국내 증시가 오늘 중국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니라 생각하시고,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은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좀 1900포인트 깨지는 걸 보고선 다시 타이밍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 너무 걱정 말고 내려와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 정말 지금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 큰 위로가 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좀 내일 하나의 이슈가 또 있는데요. 내일 바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죠. 지금 오늘 보니까 특징주에서 삼성전자가 이 내일 발표되는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좀 기대가 되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은데 만약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좋지 않게 발표가 나고 네. 만약에 어닝 쇼크까지 발표가 난다면 네. 우리 증시 조금 더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죠.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밀리는 모습이 말씀 주신 대로 실적이 좋지 않다. 네.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좋지 않다는 것인데 9월부터 삼성전자가 14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어요. 네. 이 올라갔던 힘이 됐던 것은 사실 자사주 매입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주가를 상당히 거의 40%, 30% 이상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모멘텀 자체가 사실 좀 많이 걱정이 되는, 소멸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실적도 그렇고 성장 모멘텀을 지금 주고서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쪽은 바이오 쪽, 바이오 시밀러 쪽에 삼성에서 강력하게 투자를 하고 있지. 그렇죠. 이쪽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백색가전이 그냥 스마트폰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냥 그런 전자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전에 IT 버블을 일으켰던 그런 포인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삼성전자가 바닥을 좀 더 내려갈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고 조금 대응을 하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1900포인트 깨고 나서 반등을 줄 때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 이후부터 해서나 좀 상승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해 보시고 미리 이렇게 빼는 이유가 있어요.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시고 조금 조심스럽게 우선 비중에 대한 축소 의견을 드리고요. 괜찮아진다면 다시 조금 매수해 보시고 또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게 되면 국내 증시 그 전반에 걸쳐서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약간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스피의 실적 발표가 끝난 이후부터 올라갈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좀 더 강했던 거고 그럼 코스피에서 실적 발표가 끝나가는 발표를 하게 되는 시점 그러니까 1월 중순 이후부터 코스피 쪽으로 다시 자금들이 몰린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좀 내려오고 빠지면서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가 있겠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버티셔야 되고요. 현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준비하셨다가 코스피가 좀 바닥을 다지고 1월 중순 이후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종목들 가운데서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밀집이 되는 종목들이 생길 겁니다. 그 종목들 위주로 해서 빠르게 치고 들어가셔야지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지수 1월 중순 이후 반등 가능성을 열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가 매수 업종이 어떤 게 있을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궁금해니까 좀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일단 제약바이오의 반등은 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치고 이제 또 어떤 업종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까요? 사실 무조건 제약바이오입니다. 당장에서는 수익을 그쵸.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비중을 계속 작년부터 말씀을 크게 드렸고 네. 어제도 제가 50% 비중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유는 당연히 정책 효과, 정부의 정책 효과. 지금 대통령님께서 삼성바이오 찾아가는 거 보세요. 그렇잖아요.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 정책으로 민다는 거고 그리고 종근당 터지는 거 보세요. 그쵸.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종근당 말고 또 다른 제3의 회사가 한미약품에 이어서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힐러리 여사가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 대선이 11월인데 남아있잖아요. 그쵸. 그 모멘텀만 가지고도 왜요? 힐러리 여사는 바이오 시밀러 밉니다. 신약보다는. 이슈가 된다. 우리나라가 완전 그 포인트에 맞춰져 짜져 있고 또 하나 12월 29, 30일부터 1월 초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큰 자금들이 28일까지 양도소득세 맞을까 빠졌던 자금들이 그 현금들이 코스닥으로 다 몰렸습니다. 코스닥 제약바이오. 그래서 1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고 코스닥 제약 효과. 그리고 지금 대외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또다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하니 제약주, 특히 코스닥 쪽의 제약주들이 강한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건 당연하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럴 경우 제약바이오 늘 강조를 하셨는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제약바이오가 네, 괜찮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지수를 보면요, 아직까진 그래도 아까보다 좀 코스피는 낙폭을 키워가진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1.19% 내린 1902.60포인트 기록하면서 아직까지는 1900포인트를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네요. 1.7% 하락하면서 675포인트 기록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환율이요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원 60전 가까이 오르면서 1202원 50전, 60전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더 오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환율도 많이 올라갑니다. 또 환율하면 또 이제 수출주들이 그렇죠. 수혜를 받게 되니까 또 대표적인 전차군단들 네. 수혜 종목으로 해서 또 이슈가 좀 많이 되는데 제약바이오 관련 중에서 수출을 하는 기업들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요. 환율이 지금 1202원까지 치우갑니다. 차트 상황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뒤로 제가 좀 빼볼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제가 이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라인을 잡아드리면서 이거 1200포인트 위로까지 한번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제가 어제 대박에서 말씀드렸네요. 저녁 7시 방송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바로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폭이 나오는데 다음 조정폭은 1180인데 언제 나오냐면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외 악재 지금 이란 중동 쪽도 문제고요. 중국발 리스크로 인해서 유럽까지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뉴욕 증시까지 지표 악재로 인해서 지금 또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모든 게 조금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 키포인트가 이제 유가가 조금 감산을 해주는 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어제 유가마저 6%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돌아서 줘야지만 그나마 환율적인 부분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선 그 누구든 좋습니다. 네. 조금은 안정적으로 하나만 조금 잡혀준다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좀 안정화 추세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 맞춰보시고 우선 중요한 것은 환율보다는 유가에 조금 민감하게 세계 증시가 좀 반응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맞춰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 그 포인트에서 상당히 조금은 많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내일의 우리나라는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지수 움직임이 많이 걱정이 된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너무 공포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조정 나왔다 올라가는구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지수 네. 튼튼합니다. 무디스에서 왜 올렸겠습니까? 튼튼합니다. 계속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다른 나라와 사랑 다르고요. 외환 보유액도 굉장히 많고요.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아셨죠? 네.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수급도요, 외국인이 758억 지금 가까이 팔고 있고요. 지금 기관 같은 경우 330억 원 거래소에서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개인만 지금 소폭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개인이 904억 원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요, 지금 기관이 162억 정도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202억 원 팔고 있습니다. 계획이 지금 444억 원 이야기 지금 매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또 들어왔네요. 어제 이 위안화가 5년 내 최저치로 좀 평가절하를 했다. 위안화를 평가절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0.51% 또 절하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8월 기억나세요? 작년 8월에 위안화의 절하폭이 정말 최대폭이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또 0.51% 위안화를 평가 절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안화 또 지금 가치가 절하됐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아프신데 지금 목이 아프신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떡하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네요. 네. 아니 이거 목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감기가 유행이라. 죄송합니다. 네. 아니 이거 좀 정도껏 해야지. 제가 위안화 평가절을 한다 그랬죠. 네. 한다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렸죠. 그 멘토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한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해버리네요. 저는 사실 작년 12월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나
내년이나 봤는데 이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 평가절 했습니다. 8월 달에 우리나라 평가절 하면서 지수 급락 나왔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5% 이상 빠졌잖아요. 지금 또 평가절을 하는데 아직 지수가 영향은 없는데 네. 오늘 지수 영향 좀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국내 지수가 지금 살아나고 있긴 합니다. 그쵸. 네, 살아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좀 불안한 감이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한데 제가 포인트를 맞추는 건 이겁니다. 자본시장의 논리에 대한 부분. 코스닥, 코스피, 특히나 코스닥에서 그 많은 자금들이 최근 들어서 큰 손들 자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떨어진다고 이거 종목당 떨어지는데 내년부 떨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받칩니다. 네. 분명히 받칩니다. 코스피 지수 1900 깨지고 1850 왔다 갔다 할 때 매수 강하게 들어올 거고요. 코스닥도요, 지금 상황에서 깨지고 내려가는 상황 아니고 지금 최근에 코스닥 지수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네. 자, 볼게요. 차트에서. 자, 최근에 12월 중순부터 해서 계속 살아나고 있고요. 12월 29일, 30일날 제가 큰 손들 들어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 후부터 해서 주가 깨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간 계속 치고 올라가지고 있는 와중에 오늘 그냥 조정입니다. 위안화 평가절하로 해서 깨질 수가 있겠지만 큰 하락은 안 나오고 잠깐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수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670포인트에 맞춰서 전 저점 자리의 시가 부근, 그러니까 1월 5일 화요일 날 깨다가 올라가는 자리가 나왔던 그런 포인트거든요.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쉽게 깨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번 690포인트 재탈환을 빠르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통 두 차례 큰 평가절하가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영향을 받았어요. 0.5입니다. 그렇죠? 더 하락을 하기에는 사람들이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이 적응이 된 거예요. 네. 적응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세계적인 그 글로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한국 시장, 지금 그 어떤 글로벌 시장보다 괜찮은 시장이 됐습니다. 네. 맞잖아요. 중동 쪽 아니잖아요. 유럽 쪽 아니잖아요. 시총들이 올라갔잖아요. 괜찮은 시장이 됐으니까 다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코스닥은 우리 큰 손들이 끌어올리고 코스피는 조만간 외인들이 끌어올리는 그림들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제가 오늘 너무 어이가 없는데 너무 걱정 마시고 네. 힘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현금이 물론 저도 있지만 정말 많은 돈이 있다면 좀 상황 봤다가 1월 중순쯤에서 기회 노리고 막 종목도 매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 주까지 안 좋은 시장을 예측했는데 너무 잘 들어맞아서 조금 죄송스럽고 다음 주는 횡보할 거예요. 네, 횡보하는 네. 시장이 나올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겠네요. 안 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르기 전이구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안화 평가 절하. 일단 오늘 이제 밤에 열릴 글로벌 증시에도 영향이 없지 않을 수가 좀 없겠는데요. 그래도 너무 걱정 말자. 다음 주쯤엔 그래도 좀 안정이 되고 횡보하는 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떤 모습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 파란불 켜고 있네요. 한번 볼 수 있으면요. 지금 삼성전자가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16만 3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지금 1% 넘게 하락하고 있네요. 1.4% 하락한 13만 8천 원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0.84% 하락하고 있네요.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그래도 빨간불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좀 현대모비스가 0.85% 오르고 있고 네이버가 지금 강하네요. 3.37% 오르면서 64만 4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는 상당히 하락하고 있고요. 이번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여전히 강합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지금 0.22% 이런 하락장에서도 빨간불을 켜면서 91,900원 가리키고 있고요. 역시 바이오주죠. 제약바이오주 메디톡스가 0.15% 오르면서 53만 8,300원 지금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동서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바이로메드가 3.10% 급락하고 있네요. 18만 1,2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코미팜이 1.94%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2.35% 내림세 가리키고 있고요. 로엔이 지금 홀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와 같이, 저희도 지금 역시 패닉이에요. 지금 아주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김선준 멘토님께서 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조금 더 안심이 네.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놀라셨을 시청자분들께 좀 전략 한마디 더 주신다면요. 제가 뭐 업종이랑 지수 이런 거 흐름 잘 맞추기로 유명한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럼요. 잘 알죠. 이번에도 또 너무 정확하게 맞췄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시장 좋다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그 올해 첫 시작을 조금 액땜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한번 눌러줘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정말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기억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기는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지금 이 조정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마음 편히 가지면서 반등을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증시와의 오늘 급격하게 정말 여러 가지 진단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